4월 12일, 13일 홍진대이 피트인에서 개최 김해터널 구간 자동차 조형도로 소송 진행, 보령 해저터널 이륜차 통행금지 소송 결심 공판 끝. 안녕하세요, 붕크코입니다. 오늘은 야마하이 R3를 타고 진주시를 지나서 산청 원지 방면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히말라야를 타면 서스펜션이 너무 좋아서 승차감이 좋고, R3를 타면 가볍고 작아서 발 착지가 잘 돼서 좋고, 서로 장단점이 각각 존재하는 것 같아요. 시간이 좀 많으면 히말라얀 인터셉터 R3 셋 다 자주 타줄 텐데, 탈 수 있는 시간이 주말밖에 없고, 그 주말조차도 집안일이나 경조사, 농사 일이 겹치면은 못하게 되어서 아쉬운 마음이 많습니다. 오늘도 지금 노면을 보시면은 비가 살짝 내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못하면은 다음주에 또 주말에 비가 안 온다는 보장이 전혀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끌고 나와서 타고 있습니다. 이렇듯 이 시기가 되면은 오토바이 타는 사람들을 저격이라도 하듯 주말마다 비가 내리는데, HJC 데이, 홍진데이가 이거에 지금 심하게 타격을 받고 있죠. HJC 데이, 즉 홍진데이가 저번주에는 올드타운 로드 카페에서 4월 5일과 6일 양일간 열렸고, 이번주에는 12일과 13일 토 1회 경남 피트인 카페에서 열리는데, 놀랍게도 지난주 토 1회 행사를 할 때도 올드타운 로드 카페에 비가 내려서 첫날은 오토바이는 거의 없고 자동차가 와서 채우는 등 행사에 영향이 있었는데, 이번주 12일과 13일에도 비가 내린다는 예보가 또 현재 나와 있습니다. 심지어 처음에는 토요일에만 비가 온다고 되어 있더니 지금은 일요일에도 비가 내린다고 예보가 바뀌어 있더라고요. 이쯤 되면은 HJC 데이가 비를 몰고 다니는 거 아니냐라는 말이 나와도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억가를 계속 당하는 상황인 것 같고요. 저는 작년에도 HJC 데이, 홍진데이에 참여를 했었기 때문에 올해도 가급적 비만 피할 수 있다면 비를 피해서 히말라얀 450, 이번에 새로 산 히말라얀을 타고 참여를 좀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해당 지역에 살고 계시는 가재맨님과 부산에 사시는 어은다님의 말씀에 따르면 그 지역의 일기예보상으로는 일요일에는 비가 내리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고 해서 토요일은 좀 피하고 일요일에 내려가지 않을까 싶네요. 이게 혼다데이처럼 큰 행사는 아니지만, 작은 행사지만 HJC 헬멧을 쓰고 가면은 세척 클리닝도 해주시고 신규 헬멧 라인업도 구경이 가능하고 상품도 많이 주시기 때문에 저는 꼭 한번 들러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말에 한번 들리셔서 커피도 한잔하고 경품도 받고 HJC 헬멧도 쓰시면은 좀 세척을 받고 가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다음은 로얄필드 클래식 350 할인 소식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저번에 350cc 공랭식 단계통 클래식 바이크인 클래식 350이 무려 399만원이라는 최대 할인가에 판매가 된다고 안내를 드렸었죠. 안내를 드린 후에 인스타나 유튜브, 네이버 블로그 등등에서 이 광고를 보신 분들의 문의 전화가 폭주 수준으로 많이 들어왔었다고 해요. 전화가 계속 오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어떻게 되었냐고 여쭤보니까 일부 컬러 제외하고는 거의 다 나가고 몇 대 안 남았다고 합니다. 사실 분들은 최대한 빨리 사셔야 건질 수 있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종종 공랭식 350cc가 125cc 정도라던데 그게 사실인가요? 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무리 공랭식이라도 그렇지 이게 배기량이 있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저도 둘 다 타봤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배기량이 어디로 사라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스펙시트 종이로 보면은 비슷해 보이지만은 직접 둘 다 타보면은 빵이나 소리, 고동감 등등에서 확실한 차이가 있어요. 그래도 클래식 바이크이고 공랭식이고 SOHC 롱스트로크 엔진이기 때문에 출력이 20마력 정도라서, 여러분이 만약에 이 빵이나 클래식 디자인 이런 거를 보는 게 아니고 출력과 스피드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아무리 싸도 399만원이라고 해도 이거 보시면 안 되고,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야마하의 R3나 MT-03, CBR300R 이런 류의 바이크들을 보셔야 합니다. 취향에 따라서 정확히 알아보시고 구매를 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이 R3 현재 판매 중입니다. 3000km 탔고 580만원에 올려놨는데 안 팔려서 그냥 계속 타고 있습니다. 2600km일 때 올렸었는데 지금 3000km까지 올라갔네요. 3000km 탄 R3 구매하실 생각이 있으시면은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쿼터 입문하실 때 내가 속도파냐, 클래식 낭낭바리파냐, 이런 걸 자기 판단 잘 하셔서 처음부터 잘 구매를 하셔야 기변을 자주 안 하고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기변할 때마다 용달비 세금, 번호판 비용, 인지대 비용, 튜닝한 거 다 날아가고 손해가 엄청나죠.
저 같은 사람이야 죽기 전에 한 대라도 더 타봐야겠다라는 마인드라서 기변을 이제 자주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하는 건데, 그런 게 굳이 아니라면은 처음부터 잘 자기 자신의 성향을 진단을 하셔서 기변 숫자를 최소화하시는 게 돈을 아끼는 제일 최고의 길입니다. 제가 아시는 분은 R3 타시다가 곧장 바로 오버리터급으로 R차로 올라가시는데 기변도 안 하고 오래 타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나 사서 오래 타는 게 돈을 절약하는 최고의 길이다. 기름 아끼고 엔진 오일 안 갈고 뭐 이러면서 아끼는 것보다 기변을 한 번이라도 덜 하는 게 훨씬 더 돈을 아낍니다. 다음 소식은 석동 소사 녹산간 진해터널 도로 구간이 자동차 전용 도로가 된 것과 관련된 소식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구간이 이륜차도 자유롭게 통행하는 게 가능했었죠. 몇 년간 이륜차들이 넓고 안전한 진해터널 구간 도로를 잘 이용하고 시내를 통과하지 않고 다닐 수가 있었는데, 결국 자동차 전용 도로로 지정이 되면서 시내를 통과해서 둘러가야만 하게 바뀌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륜차들은 교차로와 시내버스, 택배차, 트럭, 보행자들로 가득한 시내를 신호대기를 여러 번 받으면서 통과하게 되었고요. 이동 시간도 40분 정도 추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진해 시내에서 사시는 분들도 더 많은 이륜차가 진해 시내를 통과하게 되어서 교통 불편이 가중되는 등 불편을 겪게 되었습니다. 진해 맘카페는 물론이고 부산 페스파, 대한이륜차협회, 한국고속도로 추진본부, 키온 등의 단체에서도 힘을 보태어 민원을 제기하며 항의를 해왔지만 결국 자동차 전용도로로 지정이 되었고, 이에 대해서 부산 지역의 배기원 변호사님께서 자동차 전용도로 취소 소송에 돌입하신다고 합니다. 이 부분 많이 관심을 갖고 응원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앵그리 라이더 유튜브 채널에도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같이 직장 다니고 법이라든지 소송이나 권리 구제 방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을 대신해서 이분들이 이륜차 라이더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힘쓰시는 변호사분들의 채널이고요. 앵그리 라이더, 저 역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큰 힘은 못 떼어드리지만 이렇게라도 알려드리고 소개해드리는 것으로라도 좀 보탬이 되고 알려지는데 일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시대적이고 시대착오적인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만 유일하게 이륜차의 통행을 금지해 놓은, 어떤 분들은 한국은 국민들이 아직 부족해서 이런 거 안 된다고 하시는데, 주변에 일본, 중국, 대만만 해도 자동차 전용도로는 물론이고 고속도로도 이륜차가 통행을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이 중국, 일본, 대만 사람보다 훨씬 많이 부족한가요? 훨씬 뒤떨어지나요? 저는 결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진해터널 구간은 지난 약 3년간 이륜차가 통행을 정상적으로 쭉 해오면서 아무런 문제도 없었던 구간이었고, 이로 인해 안전이 오히려 검증이 끝난 도로인데 굳이 이걸 막는다는 게 이해가 잘 가지 않고, 또 고속주행과 소음을 일으키는 이륜차 때문에 이걸 막는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그런 문제를 일으키는 그 사람들을 잡아야지 이륜차 전체를 통행 금지시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일반 차량들은 음주운전을 한다든지 난폭 운전을 한다든지 무면허 운전, 칼치기, 갓길 주행을 한다고 해서 뭐 그 운전자를 욕하지, 아이고 이래서 승용차들 도로 통행을 막아야 해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죠. 일부 사람들이 음주운전을 너무 많이 한다 그러면은 음주 단속 좀 강력히 하고 처벌 좀 강화해 주세요 라고 말을 하지, 아이고 승용차 통행을 좀 막아주세요 이러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주장하면은 정신 이상자로 몰릴 수도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륜차에 대해서는 그냥 민원 몇 개 들어오거나 사망 사고가 발생을 하거나 하면은 그냥 앞뒤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자동차 전용도로로 지정해버리자, 통행을 막자 라는 말이 나오는 희한한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불법 배기 튜닝을 해서 굉음을 발생시키고 초과속 주행하며 불법 주행을 하는 사람을 잡아야지 이륜차 그 자체를 막으면은 그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이렇게 해서는 문제 해결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저도 진해 쪽 다니다가 굉음을 울리면서 지나가는 불법 배기 튜닝 바이크를 보고 깜짝 놀란 적이 있는데, 진해 터널 구간이 막히면은 그분들이 아이고 여기 막혔으니까 이제 바이크 그만 타야겠네, 접어야겠네 이럴까요? 그렇지 않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그 바이크 타고 그대로 진해 시내로 내려가서 시내를 굉음을 울리면서 통과하며 다니시겠죠. 즉 문제는 그런 식으로 해서는 해결되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용원 터널이랑 진해 터널 앞에 경찰들 나와서 CCTV 보고 있다가 과속하는 바이크 보이면은 딱 대기하다가 잡기만 해도 일망타진이 가능할 텐데 왜 굳이 전체의 통행을 막는 건지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고요.
제가 일전에 거기 통행을 금지시켰다고 영상을 올리니까 거기 사시는 주민분이 영상에 오셔서 얼마나 시끄러운지 한번 오셔서 들어보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원인을 잡아야죠. 그 사람들을 더 사람이 많이 사는 인구 복잡지인 진해 시내로 보내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는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더욱더 악화시키는 거죠. 문제의 근본 해결에는 관심이 없고 그냥 자기 집 앞 도로에 더 이상 시끄러운 이륜차가 돌아다니지만 않으면 된다는 근시안적인 생각과 해결 방식인 거죠. 그거는 참 답답한 군대식 행정 처리와 생각입니다. 후면 단속 카메라 설치와 경찰의 집중 단속, 후면 번호판의 크기 확대 등의 선 조치되어야 할 대처법이나 다른 방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는 하지 않고 한 방에 그냥 이륜차 통행 금지를 때려버리는 건 정말 참 안타까운 현실이자 부분이고요. 심지어는 자동차 전용 도로의 지정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전용 도로로 지정을 하고 37년간이나 운영을 해오면서 단속까지 하다가 최근에야 풀린 양재대로의 사례도 있죠. 여기는 그냥 시내 도로라서 좌우로 보도도 있고 버스 정류장, 육교, 교차로 등등이 있어서 사실은 전용 도로가 애초에 될 수가 없는 구간인데, 사실상 불법으로 국가에서 전용 도로로 지정을 해서 관리되어 오다가 수많은 민원과 법적 결함 때문에 37년 만에 해지가 되었죠. 이런 사례만 보아도 자동차 전용 도로의 이륜차 통행 금지는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법이고 심지어는 현실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자동차 전용 도로의 이륜차 통행을 막은 국가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그 어느 나라도 자동차 전용 도로의 이륜차 통행을 막은 나라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국이 선진국이라고 자칭을 하지만 이륜차 관련해서는 얼마나 뒤떨어져 있고 후진적인 법률 체계를 갖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이런 현실이 참 안타깝고 앞으로도 바뀌기가 힘들겠지만 계속 두드리다 보면은 언젠가는 이런 게 조금은 바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이렇게 종종 언급을 해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령 해저터널 관련 소식입니다. 여기도 대체 도로가 없어서 이륜차 통행 금지를 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이 안 되는 곳인데, 보령 경찰 측이 불법으로 보령 해저터널을 이륜차 통행 금지로 막아버렸죠. 보령 경찰서장 측이 고속도로도 아니고 저용도로도 아닌 국도에 해당되어서 이륜차를 막을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막았고, 여길 막으면 대체할 길이 있어야 하는데 마땅한 길이 없음에도 막았고, 또 통행 금지를 한다면 기한을 정해야 하는 게 현행 법률인데 무기한으로 갖다가 막아버렸죠. 그래서 여러가지로 경찰 측이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이륜차 통행을 어거지로 막은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풀어져서 앵그리 라이더님 등이 재판까지 지금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불법적으로 경찰이 막은 거니까 바로 풀어주지 않을까 하고 기대를 했는데, 경찰 측은 변론기일을 5차례 이렇게 변경을 해가면서까지 차일피일 재판을 시간을 끌면서 연기를 해왔죠. 그러다가 이제 위에 보시면은 맨 아래쪽에 2025년 4월 10일 변론 기일인데, 이번에 4월 10일이 되어서 법적으로 더 이상 변론 기일을 연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에 오늘 결심 공판이 끝났고요. 5월 15일에 선고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이 법이 바로 선 사회, 법으로 돌아가는 사회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륜차 통행 금지가 풀리는 게 맞는 상황인데, 자꾸 제 마음이 불안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국가에서조차 법을 어겨가면서까지도 계속 자동차 전용 도로를 설정해서 이륜차를 막은 사례가 수없이 많기 때문일까요? 보령 해저터널의 경우 이륜차 통행을 막으면은 10분이면 갈 길을 2시간 10분이나 걸려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10분이면 갈 길을 2시간 10분이 걸려서 가게 만드는 게 과연 이륜차들의 안전을 위해서일까요?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네요. 그리고 보령 해저터널과 직결되는 원산 안면대교는 또 이륜차 통행이 가능한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뭐 하나 현실에 제대로 맞는 게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한 사회가 맞다는 게 이번 판결에서도 검증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위에서 뵙겠습니다. 영상 끝. Like a real love, but it goes so fast.
You're making me stronger, making